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어제 황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금요일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들을 모셔서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증권 교육을 진행하고요. 질문과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가장 핫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스타분들이 출연을 해서 현재 지금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가장 수익을 많이 올렸던 포인트들 짚어주시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역시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 톡앤스탁을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메신저 톡앤스탁과 별톡방 검색하시면요. 이 국내 및 해외 투자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현재 톡앤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 미국 지표로서 전월 고용과 관련된 통계치가 발표되며 경기 후행지수 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지표는 1번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2번 무역수지, 3번 FOMC 회의입니다.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지표로서 전월 고용과 관련된 통계치가 발표되며 경기 후행지수 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지표는 1번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2번 무역수지, 3번 FOMC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투자 레슨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연휴 동안에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인 모습입니다. 오늘만에 좀 장 초반에 좋지 않았다가 반등세를 보이고 그러고 나서 장막판에 좀 다시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시장에 좀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악재라고 보면 미국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지표가 모두 쇼크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또 미국 실업률 그리고 논판 페이롤 리포트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지표가 깨진 거죠. 지표가 네. 깨진 건데 원래 이제 사실 지표라고 해봐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들이 뭐 사실은 이제 실업률, 그다음에 미국 실업률, 그다음에 뭐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거 PMI 뭐 이런 거일 텐데 네.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지표를 사실 집중하진 않았어요. 미중 무역 협상하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이쪽 앞으로 나올 이제 실적 발표를 사실 이제 집중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조업 지표, PMI, 그다음 ISM 제조업, IMSM 제조업 이제 거기 협회에서 네. 조사를 해서 ISM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PMI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동향 네. 지수라 그래가지고 50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시장 안 좋게 보는 거고 위로 네. 올라가면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엄청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50 이하냐 이상이냐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이제 안 좋다는 거는 이제 구매 담당자 각 기업의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사실 경기 자체를 뭐 좋게 보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진전이 없고 계속 안 좋아지면서 영향을 점점 받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네. 시장에서 센티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뭐 사실 안 좋았던 센티멘탈은 마찬가지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개선의 여지가 거의 안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네. 이제 약간 센티멘탈이 깨진 거거든요. 이게 구매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요. 근데 그런 구매 담당자들이 센티멘탈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투자나 이제 구매를 이제 줄일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해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심해진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 이제 아래 공포 해가지고 금리 역전 현상.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사실 독일 제조업체도 깨졌어요. 네. 깨졌고 오늘 또 지금 현재 독일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독일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사실 지금 제가 해외 쪽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독일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지금 급나간 상황인데요. 네. 일단 유럽에서 상당히 독일이 중요한데 독일 자체가 상당히 지표가 안 좋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 달러화를 자극을 했어요. 달러화를 네. 자극을 해서 그동안 달러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강세를 네.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 안 그래도 수급이 약한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기관은 그동안 연기금 중심으로 순매수를 했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매도로 네. 전환하니까 살 사람이 개인밖에 없죠.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좋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를 이제 중점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라인이 상당히 지금 저항 지지 라인 2020포인트인데 네. 지난 언제죠? 지금 6월 3일이죠. 지난 6월 3일에 지지했던 포인트고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이 부분이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미국 증시가 매우 중요한데 네. 퀴즈 뭐 정답도 이번에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나가야 네. 되거든요. 오늘이 미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늘 실업률 발표를 하거든요. 실업률 네. 발표를 하면은 비농업 고용자 지수도 발표를 하고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줄 건데 만약에 네. 여기서 깨지려면 아예 확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럼 확 깨져버리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10월 FMC 회의 때 금리 10월 FMC 회의가 10월 말에 있거든요. 네. 10월 말에 있는데 10월 FMC 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70% 가까이 되는데 금리 인하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표가 깨지면서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그럼 80%까지 올라간다. 90%까지 올라간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지난 어제 미국 장은 그래서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고용률이 실업률이 더 안 좋게 깨져야 되겠죠. 그렇게 깨지면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추가 인하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중간하게 나오면 시장이 별로 딱히 재미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차트 보시면은 어중간하게 나오거나 잘 나온다고 했을 때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중간하게 나오면 제가 때 2020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2020을 이탈하면 그 다음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1985 지수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 밀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난번 이번 상승장 다 거의 다 반납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코스피 증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코스닥은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이 더 안 좋은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코스닥은 기관도 안 사고 지금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네, 개인만 계속 사고 맞습니다. 있는데 코스닥 역시도 이 마지노선 라인을 계속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620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또 지난번 저점 테스트할 수 있는 580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코스닥이 조금이라도 버티는 부분은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한 게 HLB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실업률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전략이 수정돼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어중간하게 나왔다. 그러면 추가 하락을 좀 염두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잘 나왔다, 그다음 완전히 깨졌다. 그럼 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 네. 근데 잘 나올 가능성 없거든요. 잘 나올 가능성 없고 완전히 깨지거나 어중간하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깨질 경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 위를 찾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슈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도 좀 상담이 들어온 종목이 많아서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50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LB 또 상담을 보내주셨네요. 김보스타님께서 이전 월요일에 보유하라고 해서 이제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 급등이 나왔네요. 자, 지금 매수가 71,500원, 비중 30%, 향후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HLB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월요일 날 제가 보유하라고 안 했고요. 이분이 수요일 날 또 연락이 오셨어가지고 네. 수요일 날도 보유하라 이런 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보유하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급등 나온 이유는 딱 하나죠. 오늘 안 그래도 HLB 교육자를 준비했는데 뭐 그 자료 얘기하자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 오늘 급등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HLB가 지난번 유럽 임상학회 때 임상 3상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네. 냈던 논문이 유럽 임상학회 최우수 논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임상학회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이 상당히 임상 3상 대단합니다. 결과 발표에 네.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 발표가 도대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노란톡 메신저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 그다음에 뭐 토겐스탁 TV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 더 네. 자세히 얘기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유하라고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 드렸을 때 61,730원 쪽 라인 잡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깨지지 않는 한 무조건 홀딩이다.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깨지지 않는 한 무조건 홀딩이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왔었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저희는 사실 이제 47,000원대 신규 매수 들어갔었고 47,000원대 신규 매수 들어가서 지금 뭐 거의 한 70%에서 80% 수익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저희는 오늘 시초가에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수익 실현했는데 그리고 더 올랐어요. 나머지는 이제 계속 보유하고 홀딩하는 관점인데 이분이 이제 비중을 30%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된다 이제는 추가 네. 수익 실현. 왜냐하면 이제 나올 만한 호재는 다 지금 중저가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미 FDA 미팅이 남았어요. 제가 좀 네.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임상 3상 성공을 발표하고 신약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신약을 내야 되는데 시작 낼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3차 치료제냐, 2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여기에 따라 갈려요. 네. 왜냐하면 1차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항암, 암에 걸렸을 때 바로 처음에 투여하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1차 치료제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근데 1차 치료제 HLB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2차 치료제도 좀 안 될 것 같고 3차 치료제도 사실상 간당간당합니다. 네. 그래서 미 FDA 승인이 어떻게 나와에 따라서 3차 치료제 일단 도전할 거고요. 네. HLB는 3차 치료제 도전하고 아마 2차 치료제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럴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비중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셔도 되지 않을까 30%나 있으면 네. 예, 물론 매수가는 저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만은 이 정도면 이분 장기 보유 거의 1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네. 다행스럽게 수익으로 끝났으니까요. 일단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하자. 홀딩하는데 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가가 있죠. 오늘 시가가 일단 8만 원인데요. 8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추가로 더 줄이시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8만 원 일단 지키는 게 먼저다. 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들어왔던 상담인데 다시 올려주셨네요. 자, 플리토 8240님의 이 플리토 매수가 21,950원, 비중 20%입니다. 이 목표가를 좀 얼마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그 플리토 네. 플리토 하면은 뭡니까? 플리토 종목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플리토가 원래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 실시간 스트리밍 네.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중국은 사실상 유튜브보다 틱톡 이게 좀 더 강합니다. 네. 틱톡이 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틱톡 막이 있죠. 틱톡 관련한 이제 회사 중에 중국에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플리토랑 제휴를 맺어서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틱톡 많이 보세요? 틱톡 예. 틱톡 유튜브보다 더 짧은 동영상이에요. 아, 네. 많이 틱톡 보십니까? 봅니다. 네. 아, 많이 보시나요 혹시?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뭔지를 알고 예. 좀 자주 그래서 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게 인기 있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동영상이 너무 짧은 것도 아. 예, 좀 약간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좀 공산당에서 많이 밀어주는 게 있습니다.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유튜브처럼 키우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약간 좀 초반에 공산당에서 많이 좀 밀어줘서 이 틱톡이 많이 떴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 보통 올릴 때 평균 시청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나오거든요. 네. 틱톡처럼 너무 짧으면 30초 이렇게 짧아버리면 네. 조금 짧은 감이 네, 있죠. 너무 소비력이 네. 강하기 때문에 네. 중국같이 인구가 많으면 가능해요. 네. 실시간 30초짜리 계속 올라올 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동질감 얻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윗꼬리가 단 게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이 플리토가 윗꼬리 달았던 네.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윗꼬리 달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존의 매물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1,950원이면은 간당간당하네요. 이분 어제 제가 상담 드렸을 때 지난주 수요일날 상담 드렸어야 되는데 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22,500원을 이렇게 터치하면 그냥 수익 실현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전략은 똑같습니다. 22,500원을 터치하면 수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좀 해보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21,950원이니까 소폭 수익 실현이겠죠. 네. 그다음에 비중을 20% 갖고 왔는데 플리토 가지고 비중 20% 들고 가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올라오면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쉽게 네. 밀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21,000원대 지지 라인도 있기 때문에 네.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노선까지 보실 이제 가격대는 사실 이게 더 뻗기가 쉽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36,800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랜드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6,000원까지만 보시면은 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격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입니다. 분할 이슈가 있는 휠라코리아 이 상담 주셨는데요. 자, 2432님 이 휠라코리아 매수가 65,300원 비중 좀 큽니다. 40%. 지금 분할 이슈가 있는 만큼 분할되면 주가가 떨어지나요? 라고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분할을 하니까 당연히 주식이 두 개가 되겠죠. 네. 주식이 코리아가 그동안 하나였는데 이 휠라코리아가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두 개로 나뉘는 건데 어떻게 나뉘냐면 이제 휠라코리아 휠라 홀딩스 네. 지주회사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신발 의류 브랜드만 사업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분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휠라코리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할이 몇 대 몇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 수가 나뉠 겁니다. 아마. 네. 휠라 홀딩스 그다음에 휠라 코리아 뭐 사업회사 이렇게 두 개로 주식이 나뉘어서 가지고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이 호재는 저는 호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업회사를 분리하는 거면 사업회사를 사는 게 맞거든요. 이런 회사는 지주회사 사서 크게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야 이제 중장기 투자하면은 지주회사 전환하고 하면은 조금 더 지배 구조가 좀 더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상 상당히 회사들이 잘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부분은 더 긍정적으로 길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휠라 코리아를 가지고 계신다면 차라리 휠라 홀딩스 지주회사가 된 홀딩스를 분할까지 계속 듣고 가신다면 네. 그러면 홀딩스 좀 매도하시고 네. 사업 부분 회사만 그러니까 의류하고 신발 사업 따로 떼거든요. 네. 의류 신발 이쪽을 차라리 이쪽 주식 가지고 계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휠라 코리아는 지금 밀렸습니다. 밀렸고요. 네. 물론 기간은 좀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1,000원, 뭐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51,800원 뭐 이 정도 밀릴 것 같은데 네. 휠라 코리아가 사실 겨울 의류의 강자는 아닙니다. 휠라 코리아 생각날 때 우리가 패딩이 생각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겨울 의류 강자들 우리가 보자면 뭐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면은
뭐 FNF 뭐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최근에 한섬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은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저는 여기 비중을 힐라홀딩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주회사로 갈 걸 좀 줄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회사로 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그 나머지 판 금액으로는 FNF나 FNF 다른 같은 경우, 종목을 예, FNF나 뭐 FNF를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FNF는 최근에 추세가 좋죠. 지금 한섬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네. 한섬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FNF가 훨씬 낫겠네요. 그리고 음. 뭐 한섬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또 브랜드 중에 DK 땡땡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아. 최근에 한섬이 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 이제 이건 좀 더 지켜보셨다가 돌리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힐라코리아 사업회사 그 다음에 FNF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겨울우리 쪽은 뭐 충분히 FNF로 디스커버리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네. FNF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보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포트를 재조정하는 게 낫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휠라 코리아 상담까지 진행해봤습니다.